거울 앞에 앉았는데 낯선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동네 미용실 의자는 이상하게 솔직합니다. 집에서는 대충 지나치던 얼굴도 미용실의 큰 거울 앞에서는 오래 보입니다. 귀 옆으로 내려온 흰머리, 조금 깊어진 눈가, 예전보다 천천히 웃는 입가. 그 얼굴을 보다가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그 말에는 놀람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조금은 미안함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용실 의자에 함께 앉아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다듬는 이야기 같지만 실은 지금의 내 얼굴과 다시 인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얼굴을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거울 속에 앉아있는 사람을 조금 덜 낯설게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화요일 오전 늘 가던 동네 미용실에 들어섰습니다. 문 앞에 작은 종이 딸랑 울리고 원장님은 평소처럼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퇴직 뒤에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줄었고 어디에 가도 꼭 필요한 사람처럼 맞아주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아 흰천을 두르자 몸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익숙한데도 낯설었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든 자리보다 마음을 더 건드린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살느라 내 표정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출근길 현관 거울은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 확인하는 곳이었고 직장 화장실 거울은 잠깐 손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거울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세월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머리를 짧게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머리보다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싶었습니다. 원장님은 말없이 가위를 들었고 잘린 머리카락이 검은 천 위로 조금씩 덜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나간 역할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함, 출근 시간, 회식 자리, 누군가의 상사였던 시간, 바쁘다는 말로 버티던 날들. 잘린 머리카락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흔적이었습니다. 미용실 거울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단지 주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지금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예전 얼굴이 함께 떠오릅니다. 검은 머리가 많던 시절, 아이들 손을 잡고 사진을 찍던 얼굴, 회사 신분증 속 단정한 얼굴, 모임에서 크게 웃던 얼굴이 조용히 겹칩니다. 그러면 지금 얼굴은 자꾸 비교를 당합니다. 그때는 더 괜찮았는데, 그때는 더 화냈는데, 그때는 더 필요했는데. 하지만 대표님, 아니, 이 라디오를 듣는 당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얼굴은 예전 얼굴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얼굴은 예전 얼굴이 끝까지 살아온 결과입니다. 젊은 얼굴이 빠르게 달려온 얼굴이라면 지금 얼굴은 여러 계절을 지나 여기까지 온 얼굴입니다. 웃을 일이 많았던 날도 지나왔고 말없이 삼킨 날도 지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느라 내 것을 뒤로 미룬 날도 있었습니다. 아픈 곳을 참으며 집안일을 끊는 날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도 내일 아침을 준비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굴에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가가 아닙니다. 비교도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얼굴로 참 많은 것을 지나왔구나. 최 여사님은 미용실 예약을 자꾸 미뤘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줄어드니 굳이 머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본다고 어디 갈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 말은 검소한 말처럼 들리지만 가끔은 나를 너무 쉽게 내려놓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머리를 꼭 자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싼 관리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돌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를 빗고 앞머리를 조금 다듬고 목덜미를 시원하게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이기 전에 오늘의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일일 수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미용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약도 없었고 특별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앉아 머리끝을 조금 잘라내고 나니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원장님이 뒤쪽 머리를 정리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훨씬 산뜻하세요. 그 말이 큰 칭찬은 아니었지만 최 여사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아직 괜찮구나. 누가 데려가 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데리고 나올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최 여사님은 냉장고 안에 반찬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머리를 다듬은 날이라 그런지 혼자 먹는 밥상도 조금 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름이 늘었다. 살이 빠졌다. 등이 굽었다. 머리카락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려고 걸려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거울은 오늘의 안부를 묻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오늘 눈빛은 어떤가? 너무 지쳐있지는 않은가? 입가가 오래 굳어있지는 않은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것보다 마음이 너무 오래 혼자 있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묻는 물건입니다. 젊어 보이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젊음을 기준으로 말할 겁니다. 동안, 관리, 회춘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 말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말만 붙잡으면 지금의 얼굴은 늘 부족한 얼굴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젊은 척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은 이렇게만 말해도 좋겠습니다. 많이 변했네. 그래도 고생 많았다. 동네 미용실이 좋은 이유는 머리만 자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조용한 세상 소리가 있습니다. 드라이어 소리, 가위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옆자리 손님이 말하는 시장 물가 이야기, 원장님이 건네는 오늘 날씨 이야기. 크게 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동네 안에 아직 앉을 자리가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박 선생님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미용실에 가는 일이 더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머리 좀 자르라고 말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박 선생님은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내 부재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박 선생님은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나를 알아보는 동네가 있구나. 아직 내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삶의 연결은 거창한 모임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들르는 작은 가게에서도 생깁니다. 누가 내 이름을 몰라도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곳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덜 외롭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울 앞에서 30초만 천천히 머물러 보십시오. 평가하려고 보지 말고 안부를 묻듯 보십시오.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빗으로 한번 빗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면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지 말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이 실천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꾸짖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미용실에 간 지 오래되었다면 꼭 오늘 예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력 한쪽에 작은 표시만 해도 좋습니다. 머리를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한번 챙겨보는 날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그 표시 하나가 생활의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얼굴을 남의 시선에 맡기지 않고 내 안부의 자리로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예전의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늙었을까? 왜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질문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세월에게 진 얼굴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은 세월을 지나온 얼굴입니다. 그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렸고, 일터를 향했고, 밥상을 차렸고, 아픈 날을 견뎠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얼굴로 수많은 아침을 열고, 수많은 저녁을 닫았습니다. 그러니 미용실 거울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날에는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낯설지만 내 얼굴이다. 변했지만 버릴 얼굴은 아니다. 오늘의 나도 다정하게 대할 만하다. 머리카락 몇 올이 바닥에 떨어져도 당신의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목덜미 사이로 새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와 거울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참 오래 있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부드럽게 바라봐도 된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작은 미용실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머리 모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길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설 때 오늘 내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작은 확인이 남습니다. 그 확인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음 한쪽에 조용한 불을 켭니다. 어떤 날은 그 불빛 하나로 저녁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꾸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밈의 이유를 바꾸어도 됩니다. 남에게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너무 초라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지나갑니다. 내 얼굴을 매일 꾸짖으면 하루도 작고 꾸중처럼 느껴집니다. 내 얼굴에게 안부를 물으면 하루가 조금은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부터 세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많이 외로웠나? 요즘 나를 너무 다그치지는 않았나? 이 질문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돌보는 아주 단단한 시작입니다. 동네 미용실 의자는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삶을 다시 만질 수 있습니다. 가위는 머리끝을 정리하고 거울은 마음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끝이 조금 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진 곳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 꿰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의 하루까지 예전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얼굴로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고 동네 골목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머리 모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길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설 때 오늘 내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작은 확인이 남습니다. 그 확인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음 한쪽에 조용한 불을 켭니다. 어떤 날은 그 불빛 하나로 저녁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꾸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밈의 이유를 바꾸어도 됩니다. 남에게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너무 초라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지나갑니다. 내 얼굴을 매일 꾸짖으면 하루도 작고 꾸중처럼 느껴집니다. 내 얼굴에게 안부를 물으면 하루가 조금은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부터 세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많이 외로웠나? 요즘 나를 너무 다그치지는 않았나? 이 질문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돌보는 아주 단단한 시작입니다. 동네 미용실 의자는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삶을 다시 만질 수 있습니다. 가위는 머리끝을 정리하고 거울은 마음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끝이 조금 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진 곳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 꿰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의 하루까지 예전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얼굴로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고, 동네 골목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머리 모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길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설 때 오늘 내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작은 확인이 남습니다. 그 확인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마음 한쪽에 조용한 불을 켭니다. 어떤 날은 그 불빛 하나로 저녁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꾸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꾸밈의 이유를 바꾸어도 됩니다. 남에게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너무 초라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지나갑니다. 내 얼굴을 매일 꾸짖으면 하루도 작고 꾸중처럼 느껴집니다. 내 얼굴에게 안부를 물으면 하루가 조금은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앞에 서면 흰머리부터 세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요즘 많이 외로웠나? 요즘 나를 너무 다그치지는 않았나? 이 질문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돌보는 아주 단단한 시작입니다. 동네 미용실 의자는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 삶을 다시 만질 수 있습니다. 가위는 머리끝을 정리하고 거울은 마음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끝이 조금 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진 곳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 꿰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의 하루까지 예전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얼굴로도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고, 동네 골목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건넬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누가 비난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못났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먼저 오래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말이 시작되면 거울은 금세 시험잔이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 눈가의 선 하나, 목소리의 힘 하나까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얼굴은 살아온 날들의 지도에 가깝습니다. 지도에 굽은 길이 있다고 해서 길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굽은 길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서는 점수 대신 지도를 보듯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웃었고, 여기서 많이 참았고, 여기서 다시 일어났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주름 하나도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 선들은 내가 사라지는 표시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이 남긴 가느다란 길입니다. 어떤 분은 흰머리를 발견하는 순간 하루가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염색을 해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남들은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흰머리는 부끄러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오래 걱정할 시간, 새벽까지 잠 못 들던 밤, 그래도 다음 날 밥을 차리던 아침이 몸에 남긴 조용한 색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좋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염색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이유가 두려움만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늙어 보인다고 할까봐 하는 선택보다 오늘 내가 조금 산뜻하게 지내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면 마음이 덜 지칩니다. 나를 꾸미는 일은 젊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더 부드럽게 맞이하는 일입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염색약 냄새가 조금 나고 잡지가 조용히 놓여있고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활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관리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챙기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약속이 있을 때만 머리를 다듬던 시절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회사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출근이 사라지고 모임이 줄어들면 미용실에 가야 할 이유도 함께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 약속 없는 날에도 나를 챙길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만날 준비는 잘하면서 나와 하루를 보낼 준비는 자주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헝클어진 말만 건네지 않았으면 합니다. 머리를 빗는 일, 세수를 천천히 하는 일, 목덜미를 가볍게 하는 일은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게는 이런 신호가 됩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신호가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큰 계획이 없어도 작은 단정함 하나가 오늘을 덜 무너뜨립니다. 동네 미용실의 대화는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지요.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지난번보다 조금 짧게 해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특별한 상담도 아니고 깊은 위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누군가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퇴직 뒤에는 업무 메시지도 줄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줄고 어디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 짧은 인사는 마음의 끈이 됩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은 동안 우리는 동네 사람입니다. 얇은 관계라서 오히려 부담이 없습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삶은 꼭 깊은 관계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인사 몇 개가 하루의 바닥을 받쳐줄 때도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현관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단정해진 머리, 목덜미의 가벼움, 귀 옆의 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이 꼭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외로움이 머리 한 번 다듬었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생깁니다. 오늘 하루가 완전히 흘러가 버리지만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문 밖을 나갔다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저녁 식탁 앞에서 조금 힘이 됩니다. 밥을 많이 차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김치 한 접시와 국 한 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은 나를 손님처럼 조금 대접해 보십시오. 머리를 다듬고 돌아온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내어주듯 나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십시오. 그 작은 대접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화해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오늘 얼굴과 화해하는 일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거울을 오래 보지 못하겠다면 30초만 보아도 됩니다. 좋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미워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얼굴을 향해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데 참 오래 살아왔구나. 혼자 있은 날도 많았겠구나. 이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확인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는 잘 알아보면서 내 수고는 자주 깎아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내 시간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는 작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집, 당신이 건넨 말, 당신이 참고 지나온 계절은 모두 얼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얼굴에게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말해도 됩니다. 오래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얼굴에게는 이상하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지쳤어? 왜 예전 같지 않아? 오늘은 그 말을 조금 바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런 말은 거울 속 얼굴을 갑자기 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얼굴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미움으로 보면 모든 선이 흠처럼 보이고, 안부로 보면 같은 선도 지나온 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얼굴을 가져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향한 말이 조금 덜 거칠어질 때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오늘의 표정을 바꾸고, 오늘의 걸음을 바꾸고, 저녁의 숨을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단정하게 산다는 말은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새 옷을 입거나 값비싼 관리를 받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정함은 내 삶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작은 태도입니다. 빗을 제자리에 놓고 수건을 말리고 셔츠깃을 한번 펴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남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압니다. 오늘 내가 나를 막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퇴직 뒤에는 남이 정해 주던 시간표가 사라집니다. 그럴수록 작은 단정함이 하루의 기둥이 됩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는 일, 외출 전 거울을 보는 일, 돌아와 손을 씻고 차를 따르는 일, 이런 일들이 모여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나를 조금 챙겨도 됩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미용실 의자에서 내려올 때 사람은 잠깐 다른 높이의 세상을 봅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는 거울이 나를 신문하는 것 같았는데, 머리를 다듬고 일어서면 같은 거울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달라진 것은 머리 모양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약을 하고, 문을 열고, 의자에 앉고, 천을 두르고, 가위 소리를 들은 그 시간이 나에게 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은 나를 다시 소중한 사람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돌아오는 길은 그냥 비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골목의 가게, 불빛이 켜지고 버스가 지나가고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알게 됩니다.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 나를 데리고 갈 곳이 있구나. 지금 얼굴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일 수 있습니다. 동네 빵집 앞에서 천천히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짧은 안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작은 접시 하나를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손주가 있다면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손주가 없어도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얼굴은 끝난 얼굴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을 할 얼굴입니다. 오늘의 빛을 받을 얼굴입니다. 오늘의 바람을 맞을 얼굴입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서 예전 얼굴만 찾다가 오늘 얼굴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전의 나는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도 소중합니다. 과거의 사진 속 내가 웃고 있다면 그 웃음은 오늘의 나를 꾸짖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에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머리보다 마음의 끝이 더 많이 상이 있습니다. 말 못한 서운함, 오래된 후회, 이제는 필요 없어진 역할에 대한 미련이 머리끝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닥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 한 가닥,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러라는 말 한 가닥,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한 가닥, 그 말들을 조금씩 잘라내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아도 나를 향한 말이 달라지면 하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미용실 가위 소리가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들리는 듯합니다. 싹둑, 오늘은 나를 미워하는 말 하나를 자릅니다. 싹둑, 싹둑,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하나를 자릅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달력에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미용실 예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울 닦기, 빗 씻기, 수건 바꾸기. 중요한 것은 나를 챙기는 일을 큰 행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큰 결심은 자주 부담이 됩니다. 작은 약속은 생활이 됩니다. 달력 한쪽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날이 오면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은 나를 조금 단정하게 대하는 날이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나와 한 약속은 가볍지 않습니다. 오래 일하며 남의 시간, 가족의 시간, 회사의 시간을 성실히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과도 조금 친해질 차례입니다. 내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는 일도, 거울 앞에 서는 일도, 찻잔을 씻어 제자리에 두는 일도 모두 그 자리의 작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 하나로 나를 평가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다듬는 장면을 빌려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며 잃는 것만 세면 마음은 자꾸 빈장부가 됩니다. 하지만 남은 것을 세기 시작하면 장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직 내 손으로 물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발로 동네 골목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색의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직 오늘의 얼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 남은 것들은 작아 보여도 삶의 중심을 세웁니다. 젊음이 지나갔다고 해서 품위가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감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거울 속 사람이 조금 낯설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에 동네 미용실 앞을 지나가게 되면 잠깐 걸음을 늦춰보십시오.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앞에서만이라도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도 나를 한번 챙겨볼 수 있겠구나. 이 말이 들리면 이미 시작입니다. 시작은 늘 거창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는 것, 거울을 피하지 않는 것, 흰머리를 보고 한숨 대신 숨을 고르는 것, 오늘의 얼굴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시작들이 모여 인생 후반의 표정을 만듭니다. 그 표정은 젊은 표정과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표정에는 버틴 힘이 있고 기다릴 시간이 있고 사랑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얼굴로 하루를 지나온 당신께 조용히 인사드립니다. 참 오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의 얼굴은 오늘의 빛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거울은 나를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 정도면 오늘의 실천은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내일 아침의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얼굴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의 얼굴입니다.